안녕하세요. 오늘은 학년별 영어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곧 수능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지나면 사실 이 학년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고3 되네, 고2 되네, 고1 되네 하는 학생들 있죠. 자신이 이제 학년이 바뀌면 어떤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실 거예요. 제 영상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 영어는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문법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고1 중반 정도 되면 모든 문법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는 뭘 하냐고요? 네,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어려운 어휘를 이제 확장해 가는 과정이고, 또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1부터 한번 제가 정리한 거 여러분과 나눌게요. 자, 고1. 고1은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리스닝과 단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기간입니다. 그 이유는요, 수능에서 여러분, 리스닝만 다 맞아도 37점이나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를 뚫는 시기는, 우리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귀를 뚫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37점, 38점이라는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지만이 내가 수능에서 몇 등급 정도를 맞겠구나 라는 자신의 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리스닝을 3개, 4개, 막 컨디션 안 좋을 때 5개씩 틀리면 진짜 곤란하겠죠. 이제 고2가 돼서 나 리스닝 좀 준비해 봐야겠네 이러면 너무 시간적으로요 되게 굉장히 이제 초조하고 내신도 막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1 때 리스닝을 반드시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간략한 리스닝 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으로 리스닝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많으시죠? 이제 수능 리스닝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정말 지겨워요. 3년 내내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지겹기고 하거니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리스닝의 수준을 수능 영어 리스닝으로 마치고 싶으세요? 수능 영어 리스닝은 굉장히 이제 쉽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뭐 토익도 봐야 하고 또 유학이나 뭐 연수를 가려면 토플도 봐야 하고 그리고 외국인과의 프리토킹도 원하시죠. 그럼 어차피 이 영어 귀를 이렇게 열어두셔야 되는데 어릴 때 훨씬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귀를 빵빵 뚫어두세요. 그런데 어차피 뚫으실 거 수능 기출 문제로 하지 마시고 재밌는 영어 회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한번 이 시간에 보내보세요. 그러면 뭐 수능 만점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들보다 수능의 수준이 이제 훨씬 이제 낮기 때문에 만점은 식은 죽 먹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1 두 가지라고 했는데 영어 리스닝과 뭐라고 했죠? 네, 단어. 자, 고1 때는 이제 수능 영단어집을 한 권 준비하셔야 됩니다. 많아도 2권이에요. 사실 저는 한 권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너무 많은 책을 보려 하지 마시고 한 권을 꾸준히 한번 파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중학생이라면은 반드시 중학교 영단어를 마스터를 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꼭꼭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좀 뭐랄까 단어를 선행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너뛰고 제 말씀은 건너뛰고 선행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엉뚱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경제학 용어나 의학 용어를 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어불성설의 생각인데요. 어려운 단어집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전에 쉬운 단어들은 뭐 저절로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단어집에는요 쉬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고등학교 단어만 외우면 기초 단어를 몰라서 수능 독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본 단어를 모르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주 웃픈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단어집을 여러 종류를 섭렵하지 마시고 한 권 또는 2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단어집에 얼마 정도를 외워야 하느냐? 제 생각에는 70% 이상은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 70%는 유사어, 즉 비슷한 말 또는 파생어,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다른 품사의 단어들은 제가 제외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70%예요. 딱 표제어, 이 중심되는 이 단어만 딱 외우는 거, 그게 7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제발 대충 단어 외우지 마시고
품사에 유의해서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유의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이거 고2 돼서 고3 돼서 계속 대충 외워놓으시면 고생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고2. 제가 생각할 때 고2가 가장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내신도 그렇고 할 것이 엄청나게 많고 이 멘탈 관리도 힘들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제 고2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내 앞에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수능을 보면 내가 고3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바쁜데 좀 이렇게 놀던 습관도 되어 있고 또 눈앞에 내신 준비 때문에 시간은 없고 그리고 수능 공부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의미 없이 정기적으로 다가오고 계속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자, 고2의 경우는 영어의 거의 100%가 완성이 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100%가 완성돼야 합니다. 이거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고2 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단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거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0일 완성 정도 되는 단어집을 60일에 한 권을 훑을 수 있는 그런 단어집을 이제 준비하셔서 고1 때 보던 거면 더 좋겠죠. 하루에 5일치씩 그 단어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서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눈으로만 보셔도 안 됩니다. 귀로 들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고1 때는 70%였잖아요. 지금은 이 책의 100%에 가깝게 외우셔야 되는데 귀 기울여서 그 음원 파일을 들으시는 겁니다. 쓰면서 아닙니다. 들으면서 외웁니다. 자, 둘째.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고1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둘째.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2세트 푼다. 엄청나죠? 2세트를 풀고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리스닝은 제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의고사 2세트를 리스닝을 제외하고 독해 부분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18번부터 푸는 겁니다. 자, 왜 리스닝을 제외할까요? 이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매일매일 재미있는 회화 프로그램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회화 프로그램은 노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귀를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뚫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리스닝을 제가 문제집에서 안 풀어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 리스닝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청취를 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지금 2등급이에요. 아주 뛰어난 학생이라고요. 그런데 공부량이 9등급이랑 같나요? 저도 모의고사 2세트 푸나요?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또는 저는 9등급인데요. 제가 2등급이랑 공부량 똑같이 해야 되나요? 이런 멘붕에 빠져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절대량은 같습니다. 모의고사 2세트라는 절대량은 같지만 절대 시간,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의 양은 다르죠. 1, 2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단어 5일치씩 외울 때 또는 이렇게 문제집, 그 독해 문제집 2세트 풀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엄청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7등급, 9등급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같은 단어 5일치를 외워도 1, 2등급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요령도 있고 외워놓은 이제 실력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9등급 학생은 힘듭니다. 똑같은 5일치인데 굉장히 오래 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대치의 양은 채우셔야 됩니다. 자, 고2의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단어집의 단어를 거의 100% 완벽하게 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완벽하게 외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까 고1에서는 파생어, 유의어 같은 거 살짝 이렇게 놔두고 중심되는 것만 외우라고 하셨는데,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거는요, 정말 파생어, 유의어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생산하다라는 뜻의 produ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개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다 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예를 들면은 파생어가 product, 상품이라는 이제 파생어가 있고요. 그리고 production, 생산이라는 또 파생어가 있어요. 그럼 이 파생어까지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파생어가 하나 더 있어요. producer. 그러면은 이렇게 다 외워야 되고 여기 딸린 수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모두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는 절대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어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어의 종합 세트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문도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예문이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문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단어집에 있는 예문을 간과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2 여름방학 때쯤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야 하냐면 단어의 mp3 음원을 딱 들었어요. 그 예문을 쫙 읽어줬어요, 성우가. 그러면 그 예문만 들어도 직청직해가 돼야 돼요. 그건 독해력도 된다는 거고요. 리스닝도 된다는 거고요. 어휘력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춘다면 수능에 돌입해도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두두두두두두두 고3! 자, 고3입니다. 고3은 정말 이 시간이 이제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금이고, 또 시간이 이제 모든 것의 키워드예요. 정말 돈 주고 시간을 사도 모자른 그런 시간인데,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가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만큼은 여러분 지금 고3이라면 절대 이어폰에서 다른 거 듣지 마세요. 고3 때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고3만 여러 명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시간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이어폰에서 다른 거 절대 듣지 마세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회화 프로그램을 듣거나 단어집, mp3, 그 음원 파일 있죠? 음원 파일을 늘 들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때 7시, 그때는 조금 등교가 빨라서 7시 10분 등교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새벽같이 나왔어요. 6시도 안 된 시간에 새벽같이 막 이렇게 대문을 나오면서 회화 프로그램을 귀에 다 꽂고 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그 회화 프로그램을 다 듣고 또 이제 학교까지 걸어가면서는 또 단어로 바꾸어서 단어 음원을 듣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뭐 단어를 10일치씩 넘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는 그 책 한 권을 1회독을 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시간, 지하철역까지 걷는 시간, 절대로 허투루 쓰시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60일 완성이 되는 단어 책을 사신다면은 하루에 10일치를 들으시면 정말 일주일에 1회독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순진한 학생들은 정말 그 60일치 단어를요 60일 동안 외우더라고요. 데이 1은 정말 데이 1에 하고 데이 2는 데이 2에 하고, 그러면 2달 지나면 그 단어 다 까먹거든요. 여러 번 빨리빨리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나마도 이제 뭐 1일치도 겨우겨우 하는 학생도 있기는 해요. 뭐 그것도 비슷한 말은 아예 보지도 않고 반대말도 보지도 않고 예문은 절대 안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지하철 같은 데서 듣거나 또 뭐 스터디 카페 가시는 길에 들으면 이 단어들이 너무 많이 이게 습득이 되겠죠? 자, 고3인데도 이게 안 돼 있다. 심각합니다. 가는 길에 뭐 팝송만 들으시거나 유튜브만 보신다. 뭐 제 건 괜찮지만 그러면 조금 힘든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고3 때는 한 권짜리 단어책 한 달에 1회독 하기.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책을 하루에 이틀치씩을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것만 안 하면서 뭐 내가 1, 2등급을 올리겠다. 그러면 출제자들을 너무 무시한 결과겠죠? 네.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어휘 수준을 묻는 문제가 있고, 문법 수준을 묻는 문제가 있고, 또는 추리 능력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대충 외우잖아요. 그러면 딱 그 수준에 걸려서 오답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2 때 하던 일주일에 기출문제 2번 푸는 거 있죠? 그거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면서 푸셔야 되는데, 가끔 힘들다고 2문제 풀고 좀 쉬고 핸드폰 보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스스로 재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 맞았어. 내가 맞은 문제는 분석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맞은 문제도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맞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지문 안에 내가 모르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구문도 있고 그걸 다 분석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일주일에 기출문제 2세트 풀기, 한 달에 단어책 1회독 하기. 자, 그리고 오답노트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그냥 지문에, 독해 지문에 바로바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초록색, 눈에 잘 띄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을 하시고, 그리고 구문은 해설지 보시면 아주 과외 선생님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집 한 권 푼 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모아두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보시고 나면 가방에 몇 날 며칠 막 구겨서 넣어놓지 마시고 그 모의고사를 이렇게 힘들잖아요, 넘기기가. 그러면 이렇게 낱장으로 잘라서 이렇게 스탬플러 같은 걸로 탁 집으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내가 무슨 패턴에서 잘 틀리는지 알려주는 귀한 시험지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를 본 주는요,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시험지로 공부량을 채우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보고 나면 막 그날은 쉬어버리거나 그 주는 쭉 쉬어버리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수능 본 거 아니잖아요. 모의고사 본 건데 막 놀아요 쭉.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대수능 마친 날만 쉬시는 거예요. 자, 그럼 리스닝 모의고사 문제집 살 필요 없는 리스닝 공부법도 제가 알려드렸고, 그죠? 돈 안 드는 무료 EBS나 KBS 그런 회화 프로그램 들으시고요. 아마 이제 그거 들으시면 수능 리스닝 문제 너무 쉬워서 유치해서 못 듣겠어, 너무 오글거려, 이 정도 레벨까지 될 겁니다. 그거 하라는 대로 하시면 37점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할 사람은 꼭 해보세요. 게다가 공짜예요. 이제 중3이시면 이제 고1이 되실 거잖아요. 이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중학교 거 단어 마스터하시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3 수험생 혹시 이거 들으신다면 80일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곧 고3 되는 고2들 힘내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선생님이 아주 재밌고 유익한 거 많이 준비해서 올게요. 안녕.